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진보기득권을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어쨌든 유시민 전 의원입니다. 그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 초선 의원 때는 옆에서 보긴 했는데 전혀 기자들하고 관계는 없었고요. 이분이 이제 누린 거는 오히려 이제 정치를 떠나서 그 여권 현황, 진보 진영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그때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해석 권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논쟁적 사안이 있으면 유 전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뭐 본인은 약간 현자를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진보 진영의 어떤 대표 지식인 그다음에 해석 권력을 가진 자. 그래서 해석 권력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기득권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사람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많이 기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합당 과정에서 갑자기 등판을 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뭐 절차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김용남하고 경기 그저 조국 후보가 맞붙은 경기 평택을 선거 때도 나와서 지원을 했고 또 이제 뭐 민주진영 사람들을 뭐 유 이재명 갈라치기 하면서 ABC론 얘기도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평택 선거 때는 우리 저쪽 사람만 쓴다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얘기하는데 이제 문조 털래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유시민 전 의원이 이 단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 앞으로 그 저기 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누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긁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뭐 재단을 떠나겠다, 노무현 재단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유 전 의원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김어준 씨 다스베이더 400회 방송에 아마 저희 지금 이게 나가고 있을 때는 출연을 했을 텐데 김어준 씨 녹화 방송 방송이죠? 네. 수요일 녹화해서 금요일 날 방송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 시작으로 이제 정치 비평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정치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을 떠나는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약간 그 정치 비평 활동을 시작하고 그 어떻게 보면 활동의 준거지는 김어준 씨 방송이 될 거다. 요렇게 보입니다.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제가 진보기득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왜 이분이 진보기득권으로 불리는지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하실 게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 세대 문제, 특히 이제 조국 사태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회사도 그 내부에서 되게 논쟁이 뜨겁고 이게 진보 진영에 엄청난 그 뭐랄까요? 뜨거운 감자 그리고 생각거리들을 던져준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약간 그 유시민 씨가 보여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 비리 문제랄지 그 공정 그리고 뭐랄까요? 그 세습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어떤 비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관되게 그때 조국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을 옹호해 왔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은 제 인식 속에 한 번도 뭐랄까요? 그런 정말 약자의 편에 선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분이어서 이분은 항상 그런 비판의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사실 그때 대선 때 지난 직전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 분위기가 민주당 쪽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좋아서 그랬지. 사실 김문수 당시 국힘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했던 말들 뭐 굉장히 김문수는 모욕적이죠? 대졸자고 거기는 고졸자기 때문에 뭐 우러러 볼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분은 진짜 뭐랄까요? 약자에 공감하는 감수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확실히 이유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기득권이다. 유시민 씨는 아마 어떤 분에 한해서는 조국 전 대표보다 더더욱 기득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 한번 유 전 의원이라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상당히 똑똑하고 그 논리적으로 푸는 능력이 있어서는 한동안은 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어느 순간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고 좀 민감할 때마다 자기 정치적 이해나 뭐 이런 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그동안 보여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가끔씩 던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특히 지금 최근 국면에서는 뭐 더더군다나 그런 인식을 좀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요. 김민석 총리가 왜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한번 그 사과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네. 내용이 뭐냐면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은 사과했지만 저는 이거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남 산다고 하면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남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저는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강남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TV 출연 좋아하는 강남 주식이 유명세를 즐긴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유 전 의원의 그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즐기고 TV 출연을 즐긴다는 거는 대중의 환호를 즐겼다는 얘기야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그 문저털 내유고 사람들이 적어도 그 국민의 한 60-70%는 제가 보기엔 지금 유 전 의원에 대해서 좋은 그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하고 인식이 나빠지니까 이게 긁힌 거야. 긁혀가지고 지금 나는 나와서 이 내가 문저털 내유를 벗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다 밟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참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유시민 전 의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전 의원 하면 같이 나오는 영혼의 단짝 김어준 그 뉴스공장 대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어준 대표 얘기하면은 그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면 뉴스공장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도 불러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좀 기이하게 여겼던 게 뭐 의원들 나와서 절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난 그쵸. 그 재보선 때 네. 하정우 수석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하고 권력 과시죠. 예. 어떻게 보면.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힘이 세고 예전에 이제 보수 정부 때는 어떤 김어준이 던진 어떤 시원함과 아젠다를 확 정리하는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니까 영향력을 저 인정받았고 또 효능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약간 본인이 플레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번 그 합당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에서 김어준 씨는 이제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최근에 시사인 조사. 전한길과 김어준 씨의 호감도가 비슷하게 나온 그 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사인이 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지선 사후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감정 온도가 평균 19점인데요. 이게 100점 만점에 19점인 거거든요. 주변에서 박해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나는 외톨이야 이건데. 네,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아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밝힌 응답자 가운데 50%가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19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한길 씨, 그러니까 극우 성향 전한길 씨에 대한 그 감정 온도가 18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전한길 씨와 김어준 씨에 대한 그 긍정 평가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되게 화제가 됐었고 아마 이 결과를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봤을지 저는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서남석 기자는 어떻게 느꼈어요? 뭐 이게 뭐 18 전한길 18 그리고 뭐 김어준 이게 씨 어감이 과격한 거 이상하네. 아니에요. 아니고, 네. 전한길 뭐 18.18% 그리고 어. 뭐 김어준 씨 19.19%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결국 이거 보여주는 게 딱 그거잖아요. 지금 정치라는 게 그 양극단의 18대 19 그 가운데 이제 18, 19 빼고 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사실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이 각각의 그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여론 주도가 굉장히 이 정치에 너무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숫자에서 정확히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현상에 대해서 대중들은 굉장히 혐오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그리고 되겠죠. 굉장히 지금 질려요. 너무 지겹고 지금 도대체 민주당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예컨대 뭐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전에 뭐 코어 지지층 얘기하면서 이 보안 수사권 반드시 싹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 의견과는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실 보안 수사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사실 저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봐요. 한 2016년, 17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저런 사안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근데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검찰의 존재 자체도 없애버리고 싶을 수 있는데 결국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남겨놓자, 여지를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좀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은 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아예 거슬러가지고 보안수사권 아예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보안수사권 없앴을 때 피해들은 다 그 우리가 말하는 이 18하고 19 이 사람들은 상관도 없고 이 나머지 60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계속 19의 의견만 따라간다는 것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그 영화 곡성에 보면 그런 대사 있잖아요. 멋이 중한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나온 지 1년도 더 됐고 정권이 이제 초반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국정 과제가 얼마나 산적해 있어요. 근데 다음 그
전당대회도 뭐 보안 사건 전면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젠다를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한길 씨하고 김어준 씨만 이 호감도 조사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유시민 씨도 한번 해야 돼요. 비슷하겠죠. 유시민 씨도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올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전에 뭐 저기 TVN 뭐 교양 프로그램 나오고 이럴 때랑 굉장히 다를 거예요.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지난 2월이거든요. 지난 2월, 월까지 다 기억하네. 지난 2월에 유시민 작가가 처음으로 뭔가 엇나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뭐 생각해보면 절차가 되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보안 말을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떤 눈감기를 의견에 가리고 이제 있다.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표명을 하는 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뭐라 그랬나요? 자기 어용지식인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용지식인 된다는 선언이 있었나요? 알고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데 그런 선언도 없었을 뿐더러 정권 출범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나와서 대통령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정권에 좀 불만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세간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추측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것도 코어 지지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19, 18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 통해서 과대대표되고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 기자가 지금 코어 지지층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김어준 대표가 하는 이 발언을 아주 기함을 했는데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하면 이 대통령 나중에 다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다. 이 상태로 두면 이제 뭐 그 특징이 뭐냐면 코어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버린다. 뭐 가치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을 바로 버린다. 뭐 나중에 너 큰일 당한다는데 이건 거의 반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이게 진보 기독교는 우리가 방송하는데 솔직히 정말 딱 떨어지는 발언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세면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싫어도. 이거는 뭐 기득권이고 말고 떠나서 저는 야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찰에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달린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판단 기준을 사실 정확하게 내린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모순이라고 느낀 게 코어 지지층이 이렇게 어떤 단일 의제 이렇게 지지를 철회하고 하는 사람들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코어 지지층이라는 네. 건 영원히 안 변하는 웬만해서는 안 변하는 장기적으로 그 어떤 정권의 그런 과제들과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일단 지지하는 그런 분들을 말할 텐데 여기서 코어 지지층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뭐 이유진 기자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코어 지지층의 특징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 그런데 이거는 저 유시민 전 의원이 얘기한 ABC론하고도 완전히 틀리죠. 네, 본인이 말하면 그 주장에 따르면 B에 속하는 분들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한 얘기에 스스로가 약간 매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 맞춰봤나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의심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김어준 방송이나 아니면 유시민 씨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의심 많이 하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정청래 대표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저는 이거 되게 의심스럽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면 정치 궤적을 보면 항상 강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센 발언을 하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었지만 약간 주류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처음에 친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정동영 전 그 당시에 이제 의장 편에 씁니다. 근데 지금은 통일부 장관이죠. 정동영 전 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요. 마지막에 정권 말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막 배신자 이러고 굉장히 방방 뛰었다는 그런 일화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정청래 의원도 그 중에 하나였고 대통령 공격하는데 상당히 찰지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분이 친문이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친노라고 하는데 그분 친노 맞습니까? 친노였었죠 한때. 친노. 한데 이제 돌아섰던 거고 친문이었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노였기도 하고 친문이었기도 하고 친명이었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셋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냐 B냐 C냐 이거죠. 그 유시민 전 의원이 아마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김어준 대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한마디 하면은
야 얼마나 힘이 세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사람을 뭐 반협박을 해. 이게 뭐 자기들이 여당을 들었다 놨다. 이게 자기가 그 기득권이라는 걸 아주 입증하는 발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